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가면역의 이런 요인들이 겹쳐지면 자가면역 질환으로 발전한다. 자가면역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몸에 있는 경향입니다. 자기 세포를 자기가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면역세포의 과잉, 면역세포가 PR을 구별 못하는 것, 적군과 아군을 구별 못하는 면역세포의 혼란, 이런 부분들이 자가면역의 원인인데, 염증의 과잉이라든지 현대인의 많은 생활 요인들이 자가면역을 일으키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제 책 박민수 박사의 저의 면역, 이 책에서도 자가면역은 현대인의 하나의 경향이지만 이 자가면역 경향 자체가 결국에는 면역세포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자가면역 자체가 하나의 또 질병이기도 합니다. 사이토카인 스톰과 같은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역세포들이 너무 과잉하게 반응을 하고 면역인자인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되어서 장기들까지 해치는 그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경우도 자가면역의 경향이나 자가면역의 기질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가면역의 삭을 제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쌓여가지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가면역 질환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자가면역 질환의 증상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한편으로는 또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내 몸의 면역세포가 과잉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피로, 근육통, 관절의 부종과 발적, 미열, 집중력 부족, 손과 발의 먹먹한 느낌, 탈모, 피부 발진. 자, 면역세포가 신경계, 혈관계, 피부계,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면역력을 소진시키면서 나타나는 반응이죠. 열도 나고, 여기저기 붓고 아프고, 피부에 발진도 생기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탈모가 되고, 원형 탈모도 생기고, 이게 자가면역 질환의 증상일 수가 있으니까 자기 몸에 이런 증상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 자가면역에 싹이 되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 살펴볼 건데, 일단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들이 자가면역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갑상선 그런 질환들, 그 다음에 루푸스 같은 질환들도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X 염색체하고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죠. 당연히 이제 가족력이나 유전에 있습니다. 자가면역에 가족력이 있다. 자가면역이 또 유전되는 질환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알고만 계시면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자기가 자가면역 질환의 귀황력,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갑상선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자가면역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자가면역의 기질이나 성향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비만 자체가 자가면역 질환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만하다는 것은 지방세포에서 염증인자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고, 이 염증인자가 여러 가지 우리 자가면역 경향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흡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유해 물질이 자꾸 노출이 될수록 면역세포들은 가민해지게 되고, 이때 흡연이나 여러 가지 유해가스, 유해 물질에 자꾸 노출되는 것 자체가 면역세포의 가민성을 부른다는 거죠. 어떤 약들 중에서도 고혈압약이나 항생제 이런 약들 중에서도 자가면역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는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확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통제나 항생제가 대표적인데 이분 자체가 자가면역 경향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이전에 어떤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자주 앓았던 사람은 우리 세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가 다른 어떤 감염이 들어왔을 때 더 예민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양으로도 작용하고 음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세포가 자지구레한 어떤 감염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으면 다음에 어떤 감염이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가 하면, 어떤 감염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이제 극복하지 못한 과거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면역세포가 들어왔을 때 가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어떤 감염, 그러니까 작은 항원을 넣어서 면역력을 더 강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방접종이라는 게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면역의 씨앗이 되는 상태,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교감신경계가 항진되고 부교감신경계가 억제되는 자율신경계에 혼란이 오면 면역세포 역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두 번째는 과로와 휴식 부족이죠. 과로하면서 휴식 부족, 이런 부분들 자체도 자가면역의 씨앗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수면 부족이 대표적으로 자가면역 경향을 악화시킵니다. 자가면역 질환이 없으신 분들이 과로하면서 며칠 동안 수면 박탈 상태에 시달렸더니 자가면역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면 부족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고도로 서구화된 음식 자체가 자가면역 경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서구의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가공되고 정제되다 보면
자연과 멀어지죠. 그 안에 인위적인 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인위적인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알레르기나 염증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정제된 음식, 너무 많이 가공된 음식,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면서 많은 어떤 첨가물들, 화학 첨가물들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색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 자체는 자가면역 경향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현대인들의 자가면역 경향이 악화되고 광범해진 데는 장누수증후군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많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 음식들 중에 일부가 장의 점막을 투과성을 변화시키고 장점막에 촘촘한 균열이 생기면서 장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어떤 독소나 노폐물들이 혈관에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만성 염증 상태를 우리 몸에 만들어냄으로써 자가 면역의 경향을 악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다든지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 당독소를 섭취를 많이 한다든지 장내 생유수를 파괴하는 항생제라든지 진통제를 많이 먹고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 부족도 한몫하게 되는 거죠. 더불어 이제 항산화 요소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몸에는 효소가 있습니다. 효소라는 것은 우리 몸 대사 과정이 잘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보조적인 물질인데 대사효소, 소화효소, 항산화 요소가 있는데 항산화 요소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활성산소는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가행되게 되면 세포와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우리 몸에 해롭지 않게 하는 항산화 효소가 있는데 대사효소와 소화효소 쪽에 너무 많은 효소들이 사용되게 되면 항산화 효소가 부족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가다하게 되면서 자가 면역의 경향으로 발전하게 된대요. 대사효소나 소화효소가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뭐 비만한 경우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사효소가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고 가식을 하게 되면 또 소화효소가 많이 사용되게 되겠죠. 소화불량이 있는 경우에도 소화효소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라고 하는 이유도 이런 항산화 요소의 감소를 막아주는 부가적인 이득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멀어진 삶, 위생가설인데요. 어릴 때 우리가 너무 자연하고 멀어진 삶, 지나치게 깔끔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차츰차츰 훈련할 기회를 잃게 되었어. 나중에 외부에 알레르기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노출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어릴 때부터. 근데 저 나이가 들었어도 그거는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야외활동, 특히 흙이나 숲, 나무, 공기와 같은 자연적인 부분에 노출되면서 자기의 면역력을 높이고 면역세포를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진료실에서 경험해보면 만성염증의 수치가 증가되어 있거나 비타민 D가 부족하신 분들이 자가 면역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지나치게 작게 나오는 저체중이거나 근육량이 부족하신 분들도 자가 면역 경향이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자가 면역이 표출되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나타나고요. 이게 잠재되어 있으면서 면역세포를 끊임없이 소진시키면 결국에는 면역력을 저하시켜서 나중에 기회감염, 대상포진이나 폐렴이나 암 같은 질환은 취약한 면역체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자가 면역에 싹이 되는 생활 습관들 잘 살펴보시고 자가 면역을 줄이는 삶으로 자기의 삶을 전환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